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호사 국가고시 모성간호학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모성간호학은 대표적인 게 뭐죠? 임신, 분만, 산욕기, 그 다음에 갱년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결혼 전이라 이론적으로만 공부하려니까 조금 더 힘들고요. 더더욱이 여기 앉아 계시는 남자분들은 해부생리조차도 파악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아주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모성간호학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직은 그렇지만 모성간호 공부를 잘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결혼하면서 느끼는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더 쉽게 느껴질 수 있는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면서 임신하고 출산하고 또 산후기 과정을 거치고 또 나이가 들면서 중년이 되면서 갱년기, 폐경기 과정을 거치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우리 아동간호학도 했었죠.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을 조금 공부를 좀 해놓으면 훨씬 삶이 더 쉽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쉽게 그 과정들을 거쳤던 것 같아요. 우리 남자분들 저를 믿고 따라오실 수 있으시겠죠? 그죠? 쉽게 가르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시 모성간호학은 토탈 35문제죠. 그래서 출제 예상 문항수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문제가 고위험에서 많이 나와요? 정상에서 많이 나와요? 고위험이라고 생각하죠? 잘못된 거예요. 모성은 정상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임신기 여성에서 정상임신간호, 분만기에서도 정상분만간호, 산욕기에서도 정상산욕간호, 그 다음에 폐경간호, 갱년기 간호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가장 빈도수가 높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걸 먼저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위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성에서는 고위험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정상 부분을 정리하는 게 가장 먼저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성간호학 역시 총 24시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계속 같은 말이지만 핵심 내용 부분과 핵심 내용을 먼저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문제들을 풀어볼 예정입니다. 중요한 거는 틀린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반복하고 넘어가고요. 수업 시간 전에 유인물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유인물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 유인물 많죠? 그쵸? 그림들을 좀 봐야 돼서 강의 유인물들이 조금 더 많을 겁니다. 일단 그림으로 먼저 이해를 해야지만이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모성간호학은 정상 부분에 관련된 것들이 유인물이 조금 당분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챕터 1, 여성건강간호의 개념입니다. 여기도 그렇게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 철학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기본 철학에 첫 번째 땡이 있을 텐데 가장 핵심 단어의 동그라미를 한다면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여성 중심이죠. 그 다음에 또 가족 중심이죠. 아동도 아동 하나 플러스 가족 중심이었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성 중심과 가족 중심 접근을 해야 되고요. 개념에는 별표를 좀 해주세요. 이게 실제 기출이죠. 일생을 통한 전 연령층의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학문이다. 또 가임기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 중심 접근이기 때문에 신생아와 남편을 포함한 전체의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특히 3번 별표요. 성특성과 관련하여 어디서부터? 사춘기에서부터 폐경기 이후까지 여성이 가족 및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경험하는 건강문제, 가족 중심 접근법으로 건강중재를 제공하고자 하는 학문이 여성건강간호, 모성간호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목적을 보세요. 목적을 보시면 여성의 삶 전체에서 그들이 편치 않음을 간호하고 편치 불편한 것을 간호하는 거고 또 가장 2번에서 중심 단어 가족 중심 접근법, 세 번째에서 중심 단어
여성 중심 방법이죠. 그런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다시 5번에서 다시 반복하죠. 같은 말 반복하니까 잊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5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근법을 봐보세요. 가족 중심 간호, 그 다음에 여성 중심 간호가 다시 나오죠. 그래서 가족 중심 간호, 여성적 중심 간호가 해년마다 이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가족 중심 간호에서 분만이 가족적인 사건이죠. 여성 혼자의 겪는 사건이 아니죠. 가족적 사건이고 생애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산부, 가족, 신생아까지도 질적 간호 대상인 거고 가족 전체 과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 중심 간호에서 특히 6번 참여분만, 자연분만, 모자동실, 가족분만, 가정분만의 부활 이러한 것들이 점차 가족 중심의 간호로 가고 있죠. 혹시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병원에서 모자동실 보셨어요? 신생아실에서 아예 아침에 목욕시켜서 엄마 산모병실로 신생아를 델리버리해서 하루 종일 엄마와 아기가 함께 있다가 엄마가 새벽에 신생아실로 보내는 거 보셨어요? 신생아실 간호사가 신생아실 지키는 간호사 한 명 있죠. 왜요? 분만장에서 델리버리한 애들 4시간 바이탈 체크하고 하는 걸 보는 간호사 한 명 있고요. 나머지 신생아실 간호사들이 전부 산과병실을 돌면서 아기 케어하는 거 보셨어요? 그게 진짜 모자동실이거든요. 하루 종일 엄마랑 같이 본딩을 하면서 엄마가 케어를 하고 새벽에쯤 한번 다시 엄마도 좀 수면을 좀 하셔야 되니까 새벽에쯤 아기를 갖다 놓으면 신생아실 나이트가 전반적으로 체크, 뭐 대수변 다 체크하고 그다음에 검사할 거 검사하고 하느라고 거의 몇 시간 목욕하느라고 가 있는 것 빼놓고는 하루 종일 엄마 옆에 있는 병원들은 대형 병원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신생아실에는 신생아실 간호사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신생아실 간호사들은 전부 가운 입고 산모병실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왜? 아기가 산모병실 엄마 옆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직접 신생아 케어하고 모유 수유하는 것까지 같이 산모병실에 있는 간호사들과 같이 협력해서 같이 하고 있죠. 그게 이제 가족 중심 간호. 여성 중심의 간호를 보면, 자, 여성인 그들 삶 전체를 고려한 총체적인 존재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성 간호사의 역할도 아동 간호사의 역할과 거의 비슷하죠. 간호 제공자, 직접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옹호자의 역할, 고육자의 역할, 또 연구자의 역할, 역할 모델, 정치 사회적인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산사에 대한 문제도 가끔씩 나오게 되죠.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몇 년간 수습 과정을 거쳐야 돼요? 1년.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면허 간호사로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죠. 그 다음에 가족의 기능을 한번 봐보세요. 사회의 기본 단위가 가족이죠. 그래서 생리적인 기능, 성기능, 자녀 출산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정 결속, 상호 지지의 정신적인 기능, 자녀 양육, 보호 기능, 그다음에 경제적인 기능, 정서적 기능, 휴식 기능, 사회문화적 기능, 가치체계 형성 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흐름으로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어렵지는 않아요. 1번, 여성 건강 간호학의 목적에 대한 틀리게 설명한 것. 여성의 성 및 생식, 역할과 관련된 문제를 발견하고 관리한다. OX. 5죠. 가족 중심 접근법을 적용하여 여성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건강을 도모하는 것이다. 5. 여성 중심 접근 방법으로 여성의 건강 문제를 스스로 인식, 판단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5. 임산부, 신생아, 그 가족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다. 5 가면 안 돼요. 여기서 어떤 함정에 빠졌어요? 임산부, 신생아, 그 가족만? 아니죠. 지금 여성건강간호는 사춘기에서부터 폐경기까지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임산부, 신생아, 가족만 다루는 거예요. 폐경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갱년기, 폐경기까지도 케어하는 게 여성건강간호학, 모성간호학인데 여기는 임신과 출산까지만 다뤘다는 거 점에서 틀린 문장으로 가셔야 돼요.
아셨죠? 여성건강 간호사는 여성의 가치와 신념을 존중하고 경험을 함께함으로써 옹호자, 지지자, 교육자, 제공자의 역할을 한다. 맞는 거죠. 답은 4번이에요. 2번 여성건강 간호 개념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알맞는 조합. 답은 몇 번? 자, 우리 틀려도 좋으니까 쭈삣쭈삣 하지 말고 이런 문제는 자신있게 5번. 그렇죠. 여성 삶 전체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여성 중심, 가족 중심 다시 나오죠. 여성주의 이론에 입각해야 되죠. 답은 5번이죠. 여성건강 간호학에서 지식 체계로 가장 적절한 거. 몇 번? 1번? 시대 변화에 따른 여성 역할의 변화? 아니죠. 3번이죠. 지식 체계로 문을 보니까 인간 생식과 관련되는 거, 여성의 특성, 성욕 변화에 대한 것들로 접근을 하셔야 되죠. 4번, 여성건강 간호 제공자로서의 역할로 적절한 거. 1번, 정상분만 개조는 조산사가 하는 거죠. 상과적인 질병 치료는 의사, 치료자의 역할은 의사죠. 그죠? 그래서 1번이 가장 맞는 말이죠. 여성건강 간호 제공자 역할에 관하여 틀린 거. 가족 중심적이다. 여성 중심의 간호를 제공한다. 여성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역할. 전문직 여성으로서 여성의 역할 모델 역할. 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정치 사회적 역할. 4번이 틀렸죠. 산과 부인과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자의 역할은 의사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 없는 거가 또 뭐가 있어요? 교육자의 역할이 빠져있죠. 4번 4번이고요. 6번, 가족 중심 출산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 그렇죠. 제왕절개분만이죠. 그래서 가족분만, 가정분만, 모자동실, 참여분만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7번, 가족 중심 접근법을 강조하는 이유는? 네, 4번 바로 나오죠. 임신분만 육아는 엄마 일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과업이기 때문에 가족 중심 접근법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8번, 자녀 출산으로 인해서 가족의 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가 아닌 것. 자, 3번 그러면 안 되고 3번으로 와야 되겠죠. 가족 구성원의 새로운 역할 변화는 당연히 나타나죠. 두 사람만의 가족, 두 부부만이 있다가 갑자기 자녀가 출산을 하게 되면 역할들이 바뀌게 되고 두 사람이 있는 상황과 세 사람이 있는 상황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역할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부부 체계의 새로운 경계 역할이 필요해지고요. 아이 양육으로 인해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아예 안 낳겠다, 딩크족으로 살겠다. 왜요? 애기 한 명당 몇 억씩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그 돈 나에게 투자하고 즐기고 여유 있는 삶을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건 맞고요. 가족의 위기가 될 수 있죠. 뭔가 새로운 뭔가가 나타나면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나 혼자서 여러분 미스 때는 나 혼자만 챙기면 돼요. 결혼하면 어떻게 변해야 되죠? 역할 변화가? 나보다 미숙한 사람을 더 챙겨야 돼요. 누구? 남편. 더 미숙해요. 여자들보다 훨씬 더 미숙해요. 챙겨야 돼요. 그러다가 거기다가 갑자기 아기가 출산하려면 정말 미숙한 애를 케어해야 돼요. 점점 더 여성의 역할들은 점점 많이 요구돼요. 혼자 미스로 있을 때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여성들이 아기 육아 못하겠다. 육아 너무 힘들다고 하고 집을 나가버리는 여성들도 발생하게 되죠. 왜? 역할 변화들이 너무 많아지고 내가 요구하기보다는 주변에서 나한테 요구되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달 과업을 성취하지 못하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답은 3번. 9번. 여성 간호학의 가족적 간호 접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출산에 가족 참여시켜야 되고요. 분만은 가족의 변화를 일으키는 정상적 가족적 사건이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모자동실, 가능하면 가정분만을 격려하고 간호 제공자와 가족은 동반자 관계로 간호에 참여해야 된다. 맞죠? 5번입니다. 간호사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최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하고 건강의 유지 및 증진, 옹호하고 지지하는 역할 옹호자의 역할이죠. 1번. 모성 간호는 가족 중심의 간호로 바뀌고 있어요. 이로 인해 생긴 변화로 옳지 않는 것.
모유 수유 중요성은 점점 인식되고 있죠. 산부 건강을 최선으로 하는 간호행위, 산부의 건강만 최선으로 하면 안 되죠. 가족 중심이니까 산부의 건강도 봐야 되고 아기의 건강도 봐야 되고 산부와 가족, 아기와 남편, 가족을 둘러싼 건강도 봐야 되죠. 그래서 산부의 건강을 최선으로 한다는 그 말 때문에 틀린 거고요. 분만 가정에 가족 전체가 참여해야 되고요. 모아 애착을 중요시하는 간호가 필요하고요. 선택적 출산과 가정 분만의 선호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모성 간호의 실무 지침으로 옳은 것, 가족 체계는 모성 간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치게 되죠. 가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모성 간호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모성 간호의 대상자는 사춘기 이후에서 폐경 전까지가 아니라 폐경 후까지, 이후까지 여성 플러스 뭐예요? 가족도 포함해야 되는 거죠. 건강 증진 측면의 간호가 대상자에게 훨씬 더 큰 만족을 준다? 맞고요. 질병 예방보다는 회복에 둔 간호를 시행하는 게 아니죠. 회복보다는 질병 예방에 더 중점을 둬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여성의 역할 적응은 모성 간호에 포함이 되게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13번 여성 건강 간호사의 역할 중 여성이 자신의 자가간호와 자가검진 교육을 스스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역할은 교육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문제는 쉽게 접근할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에 챕터 2 여성의 성과 간호입니다. 자, 그래서 유인물 같이 놓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성의 성과 간호에서 여성의 생식기에 관련된 거는 모성간호학에 넣고요. 그 다음에 모성간호 공부하시다 보면 남성의 생식기도 나오게 되죠. 그런데 남성의 생식기는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낼 게 너무 얼마나 많은데, 그쵸, 모성간호학에서. 그래서 제 강의 시간에는 남성의 생식기에 대한 것들은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여성의 생식기만 들어가 있고요. 자, 첫 번째 그림 보세요. 그림을 보면서 같이 하세요. 차라리 보는 게 더 빨라요. 자, 외생식기 그림이 첫 번째 칸에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외생식기에 여러 가지가 있죠. 치구 찾으셨어요? 왼쪽 위에. 자, 치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치골결합 앞쪽에 있는 피부예요. 그래서 치모가 여기에 있게 되죠. 여성은 어떤 모양? 요건 기억해야 되겠죠. 치구는 역삼각형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피지선, 땀샘, 혈관 등이 분포해서 습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음수는 어디예요? 자, 치구에서부터 항문 쪽으로 가서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대음순이죠. 자, 그러면 지방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갈색 색소가 침착됐고 습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특히 4번이에요. 남성의 생식기 구조와 비교해서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냐가 시험이죠. 그래서 대음수는 음낭과 같은 역할을 하게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대음순 안에 뭐가 있어요? 또 작게 소음순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소음순은 자, 판상주름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별표 신경과 혈관이 풍부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성적으로 흥분하면 붉어지게 되고요. 자, 여기 뭐와 같아요? 남성의 요도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음핵은 뭐예요? 소음순 위쪽에 여기 뾰족하게 돋아있는 부분을 음핵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 1번 별표하셔야 되겠죠. 혈관 분포가 많고요. 혈액 공급이 잘 돼서 성적으로 흥분하면 발기되는 발기성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요. 남성의 뭐와 같은 기관 역할을 한다? 음경과 같은 기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정이라고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자, 전정을 보시면 좌우 소음순 사이에 함몰부예요. 소음순이 여기 있으면 이 안에, 이쪽 안에 조금 패인 부분을 전정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에는 없네요. 그쵸? 소음순 안쪽에 있는 건데요. 자, 보시면 질구, 두 번째 별표, 질구, 요도구, 2개의 스킨샘, 2개의 바리톨린샘. 그래서 6개 개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리톨린샘도 2개, 스킨샘도 2개, 질구, 요도구. 구멍이 6개 있다는 이야기죠. 그쵸? 자, 그래서 뒷페이지에 보시면
뭐 질구는 천여막으로 덮여 있다. 그런데 요즘에는 천여막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예전에는 그게 뭐 순결의 의미로 표현이 됐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게 파열이 자주 일어날 수 있어요. 성교하고 상관없이 운동에 의해서도 찢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요도구는 별표를 하셔야 되겠죠. 남성의 요도가 길어요? 여성의 요도가 길어요? 남성이 더 길죠. 여성의 요도구가 짧아요. 남성에 비해서. 그래서 4, 5cm를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짧다 보니까 어때요? 감염의 소스가 많이 되죠. 그래서 빈혈기 감염의 대부분은 이쪽으로 감염이 되는 것이죠. 다음에 바리톨린샘은 17년도 문제에서 나왔었죠. 몇 개 있다? 2개. 바리톨린샘이 2개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바리톨린샘이에요. 샘.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샘이 있다라고 보면 점액성 물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알칼리성 점액을 분비해서 정자를 보호한대요. 특히 성교시에. 우리가 보통은 우리 질내는 산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외부에서 균이 들어오게 되면 못 들어오게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바리톨린샘에서는 성적 자극이 주어지면 알칼리성 분비물을 배출을 해요. 그러니까 정자가 들어오면 어때요? 정자를 죽이지 않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알칼리성 점액질을 별표 정자 보호 보시고, 그다음에 점액질이니까 질내를 윤활하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스킨샘 있고요. 그 다음에 8번 보세요. 회음부가 또 중요하죠. 회음부는요. 그림을 보시면 어디가 있을까? 그림은 없다. 그렇죠? 우리가 자궁이 있으면 회음은 이쪽을 자궁이라 그런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회음은 여기 자궁을 지지하는 가장 아랫부분을 회음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반 구조를 덮는 피부예요. 그래서 가장 외부 생식기가 이렇게 있으면 가장 아랫부분이 회음이에요. 그래서 분만할 때 손상을 가장 많이 받기 쉬운 부분이 회음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이쪽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의 내부 구조를 지지하는 역할을 회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회음의 근육체를 보면 항문 올링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골반의 가장 아랫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게 항문 올링근. 그래서 항문 올링근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을 물어보는 실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외우라 그래요. 치미, 장미, 치직. 그죠? 치미, 장미, 치직. 그러면 치골, 미골근, 치골, 직장근, 장미, 장골, 미골근. 이래서 3가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음체가 있죠. 골반 구조를 지지하고요. 특히 태아 만출 시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납작해지고 분만할 때 손상을 가장 잘 많이 받는 부분이 회음체예요. 그래서 회음체 손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요. 또 케겔 엑서사이즈에 의해서 이게 점점점 강화돼서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다? 회음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유인물 잠깐 그림 보세요. 유인물 아래쪽 그림 봐보세요. 그러면 치골 두 번째 아래 보시면 치골 직장근, 치골 미골근, 장골 미골근 그거 3개를 묶음으로 표시해 보시면 이 3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항문 올링근을 하나 써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회음의 표면상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다음에 내생식기를 보세요. 자, 그림에도 유인물에 보시면 제일 아래 그림이 내생식기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질이죠. 그죠? 자, 질 찾으셨어요? 아래쪽에 질 보이시죠? 자, 외음에서 자궁까지 통하는 길목을 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 한 10개 외우면 10c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질의 전방에는 뭐가 있어요? 방광. 후방에는 자, 여성 생식기 단면도라고 보이세요? 오른쪽, 위쪽에 제일 오른쪽. 그래 보시면 질 앞에 뭐가 있죠? 방광이 있고 후방에는 직장이 있죠. 아주 구별하시라고 보여드렸고요. 자, 기능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분만할 때 태아가 통과하는 산도 역할을 하는 게 질이죠. 질을 통해서 아이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궁 분비물 월경을 배설하는 게 질을 통해서 되오고요. 또 하나 성교 역할을 기관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질의 기능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질벽이 있어요. 질의 벽이. 자, 가로로 주름 잡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일 밑에 그림 보시면 질 해가지고 주름이 어떻게 잡혀 있어요? 질 되어 있고 여기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가로로 주름 잡혀 있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걸 추벽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늘어나요. 확장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중충 편평상피로 되어 있어서 잘 늘어나요. 추벽, 중충 편평상피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4번요. 질은 알칼리성으로 유지돼요? 산성으로 유지돼요? 산성 기억하셔야 돼요. 강산이에요. 그래서 세균의 감염으로부터 침범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들어오면 강산이기 때문에 죽여버리는 거죠. 못 들어오게. 자, 보시면 되겠고요. 또 5번에 뭐 동그라미 하면 좋겠죠? 주델라인 강균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정상상주균이에요. 다 있어요. 그래서 질벽으로 분비되는 글리코겐을 분비해서 유산으로 만들어서 질 분비물을 산성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다? 주델라인 강균이다. 그래서 주델라인 강균은 일반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게 하는 거죠. 산성으로 만들어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질원계가 있어요. 질원계는 전후, 그러니까 전질원계, 후질원계, 자질원계, 우질원계 네 군데로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질에 있는 후원계예요. 질원계 중에 후방에 위치한 원계를 질후원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림 위쪽에서 오른쪽 그림 보면은 후원계 찾으셨어요? 그쵸? 후원계 찾았죠? 자, 그게 길게 되어 있죠? 그죠? 후원계가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요. 까늘고 길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가 조금 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궁 내막이나 경관에서 자궁 경부에서 흐르는 분비물이 이쪽에 거예요. 가늘고 길게 되어 있으면서 패여 있기 때문에 분비물이 거기에 고이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암세포 검사물 채취 부위로 사용하는 게 어디다? 질후원계라고요. 또 자궁의 임신 진단할 때 맥낭청자, 맥낭경 검사할 때 중요 부분이 질후원계라는 거. 그래서 질후원계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세포 검사물 채취 부위가 어디다? 질후원계. 자, 그러면 우리 파파니콜라우 스메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단어 시험도 봤을 거고 펩스메어란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텐데, 자, 자궁 경부암의 초기 진단 검사가 펩스메어예요. 그래서 1번 기억하셔야 돼요. 자궁 경부암 감을 때도 또 나오겠지만, 그쵸? 지금부터 외워야 되겠죠? 펩스메어 검사는 자궁 경부암의 초기 진단 검사입니다. 근데 이거를 진단 검사하는데 테스트해야 되겠죠? 검사해야 되겠죠? 어디에서 채취해요? 질후원계에서. 그렇죠? 그래서 질후원계에서 뽑고요. 그 다음에 편평원주 접합부 기억하셔야 돼요. 자궁 경부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가 편평원주 접합부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후원계에서도 뽑고 그 다음에 편평원주 접합부에서도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서 뽑아서 표본을 추출해서 자궁 경부암 진단을 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궁 그림 찾으세요. 자, 여성 내생식기에서 자궁 보이시죠? 자궁의 위치와 구조를 보시면 자, 첫 1번, 2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앞으로 위치해 있죠? 정경, 앞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구부러져 있어요. 굴곡되어 있죠? 그래서 외워야 될 건 뭐다? 정경, 정굴. 이거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위치. 자궁 앞에는 뭐가 있다? 오른쪽 그림 봐보세요. 그럼 자궁 앞에는 뭐가 있다? 방광. 뒤로는 직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자궁 임신과 관련돼서 자궁이 늘어나 있죠. 그럼 항상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방광이 팽창하느냐에 따라서 방광이 팽창되어 있으면 출혈 위험이 있다 그랬었죠. 또 아기 낳고 나서도 방광이 팽창되어 있으면 자궁이 정상적으로 퇴축을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한다 그랬죠. 왜? 앞에 방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죠. 그래서 앞에 방광이 있다는 건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궁을 자 어떻게 나눠요? 자궁 저부, 체부, 협부로 나누게 되죠.
자, 자궁 내구를 중심으로 가장 위쪽에 위치하는 게 뭐예요? 자궁 저부죠. 그죠? 가장 위쪽에 위치하는 거. 그죠? 그래서 자궁 저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체부가 있죠. 그 다음에 자궁 내부 바로 아래쪽에 혀부. 이렇게 있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부는 별표하세요. 자, 상부와 난간이 시작되는 사이. 그래서 어때요? 자궁 저부, 자궁이 가장 꼭대기를 저부라 그러고 여기에서 난간이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궁을 측정할 때, 분만 임신했을 때, 또 아기를 낳고 났을 때 제일 많이 측정하는 부위가 자궁 저부 측정이죠. 그래서 뭐였죠? HOF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궁 저부 위치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상부에 둥글게 노출된 가장 넓은 부분을 저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체부, 그 다음에 혀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아랫부분이 뭐다? 자궁 경부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자궁의 가장 아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자궁 경부죠. 그래서 자궁 경부는 이 자궁을 지지하고 있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자궁 경부 자궁 경부 무료증 IIOC란 말 들었죠? 뭐예요? 자궁을 받쳐주고 있는 자궁 경부가 힘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자궁이 커지니까 얘가 벌어지면서 열리는 게 자궁 경부 무력증이죠. 왜요? 얘가 제일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연령에 따라 자, 어떻게 되고 있죠? 어떻게 바뀌어? 크기가 바뀌어. 근데 연령이 들수록 어떻게 바뀌어? 체부가 커져요? 경부가 커져요? 체부가 커진다라는 거. 자, 유년기에는 3분의 1, 성숙기에는 3분의 2로 커지게 되죠. 그래서 연령에 따른 자궁 크기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5번 이 페이지에 보시면 점점 자궁 체부가 더 커지는 것을 그림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꼭 자궁 체부가 더 커진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궁의 기능은 월경 기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수정란이 자궁 안에서 크게 되죠. 그래서 임신 유지 기능, 그 다음에 분만할 때 태아를 밖으로 밀어내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궁 경부, 자궁 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제일 아래쪽을 이야기합니다. 자, 경부 입구는 견고한 상태예요. 그래서 자궁 내구, 자궁 외구, 그 다음에 편평원주 접합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개로 되어 있는데 자궁 내구는 좁은 입구예요. 그래서 분만할 때 소실돼요. 점점점 얇아지고요. 외구는 가장 좁은 경관 내막과 질 사이를 외구라고 하는데 이게 10cm 열리는 거죠. 그래서 만삭일 때 자궁 경부가 분만할 때 개대가 되는데 10cm 열리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편평원주 접합부 아까 설명드렸어. 가장 자궁 경부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가 어디냐고요? 큰 소리로 편평원주 접합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펩스메어 검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배란과 임신 시기에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경관에는 그러니까 부드러워지죠. 점점점 부드러워져야 되고요. 경관에는 분비샘이 있어요. 그래서 점액을 분비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 보세요. 배란 시에는 점액이 묽어져요, 짙어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점액이 굉장히 끈적끈적해갖고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있으면 정자가 통과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 틈이 좁으면 어려워요. 그러면 정자가 쉽게 지날 수 있도록 그 점액들이 묽게 있어야지 정자들이 쉽게 통과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란할 때는 우리 배란한다는 거는 임신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자들이 쉽게 통과해서 수정이 되도록 묽어진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묽어져서 점자 이동을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임신 시에는 어때요? 점도가 묽어질까요? 진해질까요? 진해져야죠. 왜요? 임신을 하면은 안에 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 균 같은 게 들어와서 묽어져 갖고 막 통과를 쉽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농도가 점점 진해진다는 건 임신이 되면 차이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점도 높은 점액을 분비해서
정자 세균 침입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어하는 역할을 해야 되죠. 이미 수정이 됐는데 또 정자 들어온 걸 허용하면 안 되겠죠. 그쵸? 그 차이점 구별하셔야 돼요. 다음에 자궁 협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궁 저부 또 나오죠. 체부 상부의 가장 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분만할 때 자궁 수축 정도를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게 어디냐. 이게 시험 문제죠. 그래서 자궁 저부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궁 저부는 자 자궁 바장 바깥쪽에 있는 게 자궁 외막, 가운데 있는 게 자궁 근층, 가장 안쪽에 있는 게 자궁 내막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자궁 근층이 나와요. 자, 자궁 근층을 보면 자,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세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외층, 중간층, 내층. 자, 근데 이렇게만 나오면 정말 좋겠어, 시험 문제가. 그런데 외층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유인물에 2페이지 가운데 그림의 왼쪽 자궁 근층이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죠. 자, 외층 찾으셨어요? 외층은 뭐라고 돼 있어요? 종횡근.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외층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횡근이라 그래서 이게 자궁이라 그러면 이런 형태, 근육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길게 종으로, 그죠? 그래서 종횡근. 그래서 분만 중에 태아와 태반을 만추락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층에는 뭐라고 돼 있죠? 팔자 모양이죠. 사위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위근이라고 하면은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사위근이에요. 그래서 혈관이 진압 분만 후에 자궁 수축을 통해서 지혈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층은 만출하는 거, 그 다음에 중간층은 지혈작용하고 있고요. 가장 내층, 보세요. 내층은 뭘로 되어 있어요? 윤상근이요. 그래서 윤상근의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궁거, 월경영주와 임신 중 자궁 내용물이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근육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월경이 역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막고 있잖아요. 역류하는 걸 막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위에 내용물이 밑으로 빠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얘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게 나와요. 외층 종횡근, 중간층 사위근, 내층 윤상근. 이게 시험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땡땡이. 태아와 태반 만출을 돕느냐, 지혈작용을 하느냐, 자궁 내용물 유지하고 월경 역류를 막느냐. 이게 시험 문제예요. 또 하나 IIOC 자궁 경관 무력증이죠. 이거를 유발하게 되는 것과 관련된 근육이 무엇이냐가 시험 문제예요. 그럼 뭐죠? 윤상근이죠. 그쵸?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궁 내막은 가장 안쪽에 위치하는 거고요. 혈액을 공급하는 거는 자궁동맥, 난소동맥들이 혈액을 동맥이 공급을 하겠죠. 그 다음에 신경집에도 보세요. 교감신경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축 역할을 하죠. 자궁근육 수축, 혈관 수축, 자궁 수축을 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부교감신경은 이완하는 거죠. 그렇죠? 수축 작용을 억제하는가, 수축하지 말도록 이완시키는 거, 혈관을 확장시키는. 그래서 자궁혈관을 이완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교감신경은 수축, 부교감신경은 이완,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궁인대입니다. 자, 자궁인대는 별표 많이 하세요. 자궁인대도 항상 나오는 문제예요. 자, 자궁인대 몇 가지 있어요?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기인대, 광인대, 원인대, 자궁 청골인대. 그쵸? 요게 시험 문제예요. 자, 그러면 기인대 보세요. 협부와 질원계를 지나서 골반 양쪽에 고정되는 역할인데요. 탈수 방지예요. 기탈 이렇게 보세요. 자궁이 빠져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게 기인대입니다. 그 다음에 광인대는요. 정상 위치에 놓이도록. 그러면 광자에 여러분들 광인대. 그럼 광자에 이응이 있죠. 그쵸? 정상할 때도 이응이 있죠.
같이 연결해서 오시죠. 그래서 광인대는 정상 위치도록 놓여져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역할. 그래서 우리 광인대 찾으셨어요? 오른쪽에 넓게 펼쳐져 있죠. 자궁 측방에서 결반역까지 뻗은 날개 모양의 인대. 오른쪽 아래 밑에 세 번째인가? 광인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원인대. 자, 자궁 저부에서부터 대음술까지 길게 꼬여있는 쭉 나오는 거 있죠. 원인대는 어떻게? 요렇게 쭉 나왔던 고리같이 생긴 거, 요런 거. 그쵸? 그게 이걸 무슨 역할을 하는 거? 원. 그쵸? 정경, 정굴. 자궁 모습이 앞으로 굽어져 있고, 앞에 모습을, 그러니까 정경, 앞을 보고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정경, 정굴. 그래서 원인대. 그러니까 잡아당긴다고 생각하죠. 구부러지도록. 그 다음에 자궁 청골인데도 탈수 방지, 자궁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팔관, 난관을 보세요. 자, 난소에서 난자를 자궁까지, 정자를 자궁에서 난소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운동을 발표하세요. 어떤 운동에 의해서 난자를 자궁까지 운반하냐고요. 선모 운동이죠. 그 다음에 난관의 연동 운동, 호르몬에 의한 난관 수축 운동, 세 가지 운동에 의해서 난자를 자궁으로 운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간질부, 협부, 난관, 팽대부, 체부. 우리 아까 제일 첫 페이지에 있었던 건가요? 내생식기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자, 그림을 보시면 자, 협부 찾으셨어요? 왼쪽에 협부, 그 다음에 팽대부, 그 다음에 밑으로 와서 난관체 보이시죠?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협부가 가장 좁은 부위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난관 팽대부에 별표 많이 하세요. 난관의 가장 큰 부분이 난관 팽대부고요. 그 다음에 수정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난관 팽대부가 끝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쵸? 난관 팽대부 위치를 또 물어보긴 하는데 난관 하나만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난팔관 끝쪽, 나팔관 끝쪽 3분의 1 지점이에요. 여기가 난관 팽대부예요. 그래서 수정이 가장 잘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자궁의 임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어디다? 난관 팽대부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난소 찾으셨죠? 난소인대도 있고 난소 찾으셨어요. 오른쪽에 보면은 제인대 있고 난소 보이시죠? 그림에서. 자, 난소의 기능은 아셔야 되겠죠? 배란하는 기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호르몬들을 분비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호르몬? 가장 대표적인 거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나오게 되죠. 자, 위치 모양. 자궁의 좌우 한 개씩의 난소들이 있게 되죠. 그쵸? 그래서 지금처럼 양쪽으로 퍼져서 양쪽으로 이렇게 돼서 끝에 난소들이 배출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두 개 각자 하나씩 위치하고 있다는 거는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광인대와 난소인대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다라는 거. 자, 배란계는 아무래도 난소가 배란 역할을 하게 되니까 커졌다가 배란이 끝나면 폐경기가 되면 완전히 축소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써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식작용과 호르몬입니다. 자, 호르몬의 관계들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특히 2번 뇌하수체 호르몬을 좀 보세요. 자, 뇌하수체 호르몬에서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과 후엽 호르몬이 있겠죠. 자, 그러면 유인물도 같이 놓고 보세요. 다음 페이지. 몇 페이지일까요? 자, 이 페이지의 제일 아래 그림을 좀 보고 갈게요. 자, 같이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시상하부 뇌하수체 성성 관계라고 유인물이 들어가 있을 텐데, 자, 시상하부에서, 자, FSHRF, FSH가 뭐죠? 난포 자극 호르몬이죠. 근데 RF는 뭐예요? 요리인자, 난포 자극 호르몬을 배출해라라고 하는 팩터예요. 그래서, 자, 시상하부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가 뭐가 돼 있죠? 그림에 뇌하수체 전엽이죠. 자, 여기에서 난포 자극 호르몬 유리 릴리즈 팩터죠. 난포 자극 호르몬 유리 인자들이 여기서 난포 자극 호르몬을 빨리 배출해라라고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포 자극 호르몬 유리 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뭐 있어요? 릴리즈죠. 그 다음에 LH 황체 호르몬 릴리즈 팩터. 그래서 황체 호르몬을 분비해라라는 자극 호르몬들이에요.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에다 신호를 해요. 자꾸 신호를 계속 자극 호르몬들을 보내면서 얘네 두 개를 분비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접수됐죠.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어떤 게 먼저 분비가 될까요? 난포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FSH 나온 건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난포 자극 호르몬은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난포를 성장한다고 되어 있죠. 자, 난포 성장이라는 건 원시 난포를 성숙세포, 성숙난포로 성장하는 난포 성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난포가 점점점 성장될수록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FSH는 성숙난포로 바뀌는 난포 성장 호르몬을 분비가 되면서 에스트로겐을 분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에스트로겐은 주로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죠? 자궁 내막 증식을 하게 되죠. 난포를 성장하니까 자궁 내막을 점점 더 증진을 시키게 되죠. 증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분비 호르몬을 점점 더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점점점 분비가 되면 얘는 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 그림을 보세요. 자, 여기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LH가 나오죠. 황체 호르몬이 나오죠. 그래서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너 FSH 그만 나와. 나 너무 지금 충분하게 나오고 있어. 라고 하면서 너 그만 나와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서 뭐라 그러냐면 LH 너 나와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될수록 얘는 감소가 되면서 황체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여기까지 접수됐어요? 됐죠? 그럼 황체 호르몬은 뭐를 역할을 하게 되죠? 배란을 유도하게 되죠. 그래서 옆에 LH가 나오면 배란이 되게 되죠. 배란이 돼요. 자, 배란이 되면 이때 수정이 되면 황체가 되죠. 황체가 유지가 돼요. 그러면서 황체가 유지가 되면 어떤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자궁 내막을 점점점 커지게 하지만 프로게스테론은 자궁 내막을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임신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게 프로게스테론이에요. 근데 만약에 수정이 안 되면, 수정이 되면 황체가 되어 있지만, 계속 되면서 프로게스테론을 되게 되지만, 만약에 이때 배란 시에 수정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황체가 백체로 바뀌죠. 그쵸? 황체가 백체로 바뀌어. 그러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어떻게 돼요? 수치가 높아져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러면서 월경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됐나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자, 시장합에서 뇌하수체 전엽으로, 그쵸? 난포자극 호르몬을 배출해라, 황체 호르몬을 배출해라라고 한 자극 호르몬을 계속 보내요. 그럼 뇌하수체 전엽에서 얘를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난포자극 호르몬을 유발을 시킵니다. 근데 얘의 역할이 난포를 성숙시키는 역할을 해요. 난포를 점점점 키워요.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을 분비하고 에스트로겐이 분비되면서 자궁 내막이 증식이 돼. 그러면서 에스트로겐이 너 그만 나오고 너 빨리 활성화시켜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될수록 FS 수치는 줄어들면서 LH 수치는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LH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배란이 유도가 되고요. 배란이 유도가 되면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수정이 되면 황체가 나오면서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을 유지하면서 수정된 상태로 이대로 임시 자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죠.
그렇지만 수정이 안 되면 항체가 백체로 바뀌어서 수치가 다 떨어지면서 다시 월경 상태로 들어가는 과정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를 표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난포 자극 호르몬. 자,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가 뭐다? 우리 큰 소리로. 프로락틴까지도 나오죠.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이면서 난포 자극 호르몬은 원시 난소를 성숙난포로 성숙시키는, 난포를 성숙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에스트로겐 분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비가 되면 두 번째 땡, 에스트로겐 자극에 의해서 황체 형성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란을 유발하고 황체가 만들어지면서 분비가 촉진되면서 프로게스테론 분비가 촉진이 됩니다. 우리 유손 자극 호르몬 프로락틴은 뭐와 관련되는 거죠? 모유와 관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젖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유를 먹이는 사람은 임신이 안 되는 건 아니죠. 늦어진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배란을 늦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프로락틴 수치가 올라가면 배란이 늦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임신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선자극 호르몬 프로락틴은 유즙 분비를 촉진하고요. 난소 주기를 억제해서 배란을 억제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항이뇨 호르몬이 후엽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많이 우리 옥시토신은 모성각 다른 건 다 몰라도 옥시토신을 알아야 돼. 항상 옥시토신은 시험 문제 나와. 그죠? 나중에도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그래서 옥시토신은 가장 1차적으로 어디서 분비된다? 후엽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옥시토신은 후엽이다. 자궁수축하죠. 자궁수축 시키려고 옥시토신 IV로 넣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옥시토신, 그러니까 모유를 만드는 건 뭐예요? 호르몬은? 모유를 만드는 호르몬은 뭐예요? 프로락틴. 그 다음에 모유를 나오도록 분사시켜 누출하도록 도와주는 거는 옥시토신이라는 거죠. 유즙 사출 작용. 그래서 차이가 틀려요. 그러니까 모유를 생성하느냐, 아니면 모유를 유출하느냐에 따라 호르몬이 틀립니다. 기억하시고요. 또 분만 동안 태아의 배출을 도운 건 옥시토신이죠. 그 다음에 난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뭐다?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릴락신이 나온다. 요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진행할게요.